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송리입니다. 한 지금 한 두 개 정도 찍어서 촬영이 나갔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번 시즌에는 지금 이 내용이 아마 첫 번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서핑에 직접적인 관여가 된 얘기들을 많이 했죠. 뭐 기술이나 뭐 장비에 대한 얘기들.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 겸 에세이 형태를 하고 있는 책인데 뭐 거기에는 제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했던 경험들도 포함을 해서 이런 서핑이 얼마나 어떻게 삶과 맞닿아 있는지를 쓰는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을 토대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서핑과 관련된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일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저희 대표팀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팀을 소집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대표팀 소집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14살, 15살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선수들이 올 때의 표정이 저는 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설레하는 선수들도 있고 어떤 선수들은 약간 떨려갖고 말도 더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좀 인상이 좀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나 혼내지 않을까? 막 이렇게 뭐 그런 표정을 가지고 소집이 돼서 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들이니까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짧아서 그럴 기세도 없이 저는 이제 경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 선수들하고 처음으로 나누는 얘기가 이 파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되게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서핑 경기에서는 파도가 제일 잘 탄 파도 그리고 두 번째 잘 딴 파도를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그걸 이제 총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점수는 두 개만 필요한 거죠. 뭐 꼭 그렇다고 파도를 두 개만 타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잘 탄 라이딩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처음으로 소집된 선수들 뭐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으로 소집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간혹 약간 긴장도 되고 흥분이 돼서 오는 파도를 다 잡아 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파도를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말이 두 개의 파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탔던 파도보다 좋지 않은 파도는 타야 되지 않고 너희가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오는 파도가 내 앞전에 탔던 파도들보다 내가 점수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파도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만 파도를 타야 되고 그 파도를 선택을 하면 그 파도를 최대한 잡고 열심히 타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서핑 경기에서 파도는 기회비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타지 않은 파도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내가 타기로 한 파도는 그 경기에서 가장 좋은 파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좋지 않은 파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가장 좋은 파도를 타야 승리를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파도를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서핑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핑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법률로 적혀진 건 아닌데 우리 서퍼들 간에 이렇게 잠재적인 룰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장 멀리 앉거나 가장 안쪽에서 오래 기다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서핑에서 파도를 타는 순서에 대한 약속이에요. 서로의 존경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 바다에 나가서 안쪽에 오래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선수들이 타지 않고 있는 그날의 제일 좋은 파도, 그날의 제일 큰 파도, 베스트 웨이브 오브 더 데이를 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저는 호주에서 처음에 서핑을 시작하고 매일 바다에 나가서 서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핑을 했다는 게 그냥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물에서 허우적거렸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서핑 느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남들이 서핑하는 걸 해변에서 관찰을 엄청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기술을 느는 게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선택을 한 게, 그러면 오늘의 가장 큰 파도를 타는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파도 정말 바깥에, 그러니까 라인업 제일 바깥에서 파도를 오래 기다리다가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패트릭 스웨이지와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패트릭 스웨이지가 호주에서 오는 60년 태풍 파도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타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저는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뭐 10분, 20분, 때로는 1시간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가장 좋은 파도, 가장 큰 파도를 탈 수 있으면 좋았고요.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를 동경에서 한 파마 머리, 긴 머리에 파도와 바람이 만나서 그 활주하는 기분이 들 때 있었거든요. 그 기분이 항상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어린 선수들한테 경기에서 파도의 선택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굳이 서핑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선택과 기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고 사사로운 곳을 쫓게 되면 때로는 인생에 찾아오는 큰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아주 거대한 기회비용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쏟기도 에너지를 쏟기도 마련인데, 저는 서핑에서 얻은 지혜를 이용해서 가장 크고 좋은 파도를 위해 기다림은 필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처음에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서핑을 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설레임이라는 단어로 좀 바뀌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기다림이 굉장히 지루하고 해도 언젠가는 좋은 파도를 내가 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독하더라도 그 끝에 오는 아주 그런 멋진 파도와 그 파도 위에서 자유로운 활주를 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기다림이라는 덕목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